공구 선정 및 절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절삭 공구인 바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트는 자루와 날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바이트의 자루에 안성 가공된 절삭날을 기계적으로 고정한 클램프 바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트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사면은 절삭된 칩이 지나가는 인면이고 여유면은 절삭 중에 공작물에 가공된 면과 접촉되는 면이 있는데 이 두 면이 각각 2단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절삭날에 가까운 면을 1차, 먼 쪽을 2차라고 합니다. 노즈는 주절삭날과 부절삭날이 직선 모양일 때 만나는 부분을 말하며 보통 적당한 반경으로 둥글게 하여 절삭 시 노즈 부분이 약해져서 바이트의 결손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것을 노즈 반경이라고 합니다. 바이트의 각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되는데 주요 각도로는 경사각, 여유각, 옆면 절삭날각이 있습니다. 경사각은 알파 다시를 이루며 절삭 칩의 흐름과 마찰력을 좌우합니다. 경사각이 크게 되면 칩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절삭력이 감소하게 되나 너무 크면 절삭날이 약해져 바이트의 수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유각은 베타 다시를 이루며 여유각이 증가하면 날이 예리해지므로 절삭 저항은 적게 되고 공작물과 접촉 길이가 작아져 바이트의 마모가 감소되나 상대적으로 바이트의 수명은 감소합니다. 옆면 절삭날각은 감마이며 바이트의 주 절삭날과 중심축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이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트는 구조와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구조에 따른 바이트의 종류로는 단체 바이트, 팁 바이트, 클램프 바이트가 있습니다. 단체 바이트는 고속도강 바이트와 같이 절삭날부와 자루부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팁 바이트는 초경합금의 팁을 경납됨한 것이며 클램프 바이트는 자루부에 인서트 팁을 나사나 그의 고정장치로 고정한 것으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으며 재연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바이트는 용도에 따라 외경 바이트, 구석 바이트, 홈 바이트, 오너 바이트, 손나사 바이트, 보링 바이트, 내경 홈 바이트, 앞나사 바이트, 총형 바이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절삭 공구 선정 방법의 수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절삭 공구를 선정합니다. 절삭 공구를 선정 시에는 절삭날의 재질과 구조에 따라 선정하는데 절삭날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의 재질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고속도강 바이트, 초경 바이트, 다이아몬드 바이트 등의 여러 종류의 재질이 있지만 현재 초경 바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에 따라서는 일체형 바이트, 납땜형 바이트, 스로웨이형 바이트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스로웨이 바이트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가공 부위가 바깥지름 또는 안지름에 따라 바깥지름 바이트, 안지름 바이트로 구분하고 가공 부위의 요구 종밀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면 막각기형 바이트, 다듬질용 바이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의 선정이 끝나면 바이트의 경사각과 여유각을 설정합니다. 인면 경사각은 직접 절삭력에 영향을 주며 이 각이 크면 절삭성이 좋고 공작물의 표면도 깨끗하게 다듬어지지만 날끝은 약해집니다. 여유각은 공구의 날끝과 공작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너무 크면 날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물의 경사각과 여유각은 공작물의 재질과
절삭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수행과 관련하여 팁을 드리자면 저탄소광 등과 같이 유동형 칩이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공작물을 절삭 가공할 때에는 경사면의 마모가 심하므로 내마모성이 큰 재료를 선택하고 열처리된 고경도우 재료를 절삭하기 위해서는 절삭 조건에 알맞는 피복 척용합금과 같이 고온 경도, 인성, 내마모성이 큰 공구 재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절삭 조건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삭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삭 작용은 경도가 높은 소재인 절삭 공구의 힘과 절삭 날에 의해 공작물의 일부분이 변형되고 미끄러지면서 분리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때 공작물에서 분리되는 부분을 칩이라고 합니다. 절삭 가공은 비절삭 가공인 주조나 소송 가공에 비하여 가공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매우 정도 높은 치수, 매끈한 표면, 기하학적 형상 가공이 가능하여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기계 부품의 가공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절삭 공구는 선반 가공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와 같은 단인 공구와 드릴, 밀링 커터와 같은 다인 공구, 그리고 연삭 숫돌이나 랩제와 같은 연삭 입자 형태가 있습니다. 공작 기계의 기본 운동, 즉 절삭 작업의 기본 운동에는 절삭 운동, 이송 운동, 이치 조동 운동이 있습니다. 절삭 운동은 절삭 공구가 절삭을 수행하기 위한 공작물과의 상대 운동이고, 이송 운동은 절삭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공작물이나 절삭 공구를 이동시키는 운동이며, 이치 조정 운동은 공작물과 절삭 공구 사이의 기준선이나 중심축의 일치를 위한 상대 이치의 조정 등을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절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삭 조건이란 단위 시간당 절삭량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변수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공구 재료와 공구 형상, 절삭 속도, 이송 속도, 절삭 깊이, 절삭 유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정확도, 다듬질 면의 거칠기, 생산 능률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절삭 조건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절삭 속도는 공작물이 단위 시간에 공구의 날끝을 통과하는 길이를 말하는데, 계산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 미터 퍼 미니입니다. 이송 속도는 1회전당 이송량을 말하는데, 이송 속도는 절삭률, 절삭 동력, 절삭 가공된 표면 거칠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삭 깊이는 절삭 시 절삭 공구가 공작물을 파고 들어간 길이를 말하며, 절삭 깊이가 커지면 절삭률은 증가하지만 공구 수명은 줄게 됩니다. 절삭 저항은 절삭 과정에서 절삭 공구가 받는 저항력을 말하며, 절삭 동력, 즉 공작 기계의 전 소비 동력은 기계를 공전시키는데 소비되는 손실 동력, 실제 절삭에 소비되는 절삭 동력 및 이송에 소비되는 이송 동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